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하는 수업대학 손정호입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이제 알게 된 지는 26년 됐습니다. 제가 나이 26살 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PC방에서 알바할 때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어요. 되게 가난할 때 고학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제 형편을 아시고 맨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돈 못 번데, 그렇게 살아서 부자 안 된대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알아보라고 하신 게 아메이예요. 저는 처음에 다단계 갖고 이런 거 물건 파는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러는데 석 달 동안 계속 얘기해 주시는 사장님이 싫었어요. 예. 근데 석 달쯤 지나서 저도 뗀뗀하거든요. 안 한다고 계속 버티니까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책 네트워크 마케팅 책 세 권만 읽어봐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 얘기가 저를 여기 있게 만든 거거든요. 궁금했어요. 우리 학교에 다단계, 내가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다단계 책이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학교로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수백 권이 있다는 거예요. 3층 경제경영학원에 올라갔더니만 두 책장 빼곡히 꼽혀있는 책들을 보고 제가 제 의심을 내려놓고 아메라고 써있는 책 세 권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두 권째 반 정도 읽기 전에 제가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생각이 긍정하는 쪽으로 서서 바라본 거예요. 왜 오해하지? 이상하다. 이 내용 같은 제품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게 네트워크로 만들어져서 그게 나한테 자산소득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고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한 달 정도 이런 미팅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안 할 이유 없어서 시작이 됐던 아메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1년, 휴학하고 1년, 대학교 4학년 복학해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여자친구였던 우리 정지용 사장님과 같이 했죠. 취직할 이유가 없었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키우면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26년이 지난 지금은 저의 삶, 그리고 제 가족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준 도구가 되었던 거죠. 저는 28살 이후로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네,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도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저는 아메라는 기회를 만나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길래, 어떤 수입이길래 그런지 한번 얘기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동의하세요? 나는 부자 싫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부자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계신 거예요. 부자란 건 그냥 억만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돈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상태. 저는 이게 부자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 장애를 모두 다 제거해 나가는 걸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조금씩 부가 늘어나다 보니 내가 돈 때문에 못하는 것들은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부자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러래요.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죠? 자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양에 집착하거든요. 내가 300을 벌고 있으면 500 벌고 싶고 500 벌고 있으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여러분들 돈의 양이 아무리 늘어도 여러분 부가 안 바뀌어요. 그건요. 부자가 되려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집착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자산소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함께 시간도 같이 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되게 예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감명 깊다니까 뭔가 이렇게 감명 깊은 책이 아니라 그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박용우 박사가 아니죠. 이분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박용우 선생님, 박용우 저자. 예. 박용우 씨가 쓴 책이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33군데에서 월급 받는 남자라고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배달의 민족 창업할 때도 고문으로 일했고 지금도 각 플랫폼의 고문으로 일해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 50만 부가 팔린 한국의 스테디셀러예요.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다이아몬드 세미나에도 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채널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그 채널 주인이랑 토크쇼, 술 먹으면서 토크쇼를 하는 그 대화가 올라와 있는데 너무 저한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관점을 디자인하라. 한국 사회 큰 기업들의 오너들에게 그 관점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33군데에서 고문으로 월급을 받는 이런 전문가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부자들을 이사님이 뽑고 또 우리 이사님도 실제로 또 부를 이루셨고 부자 이 돈의 관점을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이 절실할 수도 있어.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은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야.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자주 안 팔고 내가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그거 계산도 안 해. 그러니까 돈만 갖고 싶은 욕망만 있는 거지 설계는 안 해. 강호동 대표님이 좋은 일 하는 게 설계하라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넌 돈 갖고 싶은 욕망만 있지 설계하는 능력이 없잖아. 돈 버는 구조도 못 짜잖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가난한 사람은 돈 벌려고 아둥바둥대. 근데 진짜 부자들은 돈 버는 구조를 짜. 아, 이거 핵심이다. 오, 여기 이 워딩이 100억짜리다, 내가 봤을 때. 플랫폼? 김범수가 노동해서 돈 벌어? 걔 톡 딜리버리 해줘, 걔가? 톡 갖고 뛰어다녀? 메시지 왔어요? 그리고 김범수가 막 이렇게 다녔나? 아니잖아. 이런 구조기 때문에 플랫폼이 뜨는 구조니까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을 번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구조잖아. 맞아요. 점주들은 그냥 먹고 사는 구에 맞췄지만 그걸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그 구조를 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그 오너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 버는 구조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랬잖아. 돈만 벌려고 그래.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아둥바둥하고요. 부자들은 돈 버는 구조를 짜는데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메이라는 구조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걸 개념 자체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책을 읽고 이 미팅에 와서 배우다 보니 부자가 되려면 돈 버는 구조를 짜야 되는 거라. 근데 이 구조 자체가 돈이 들어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근데 이 구조를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 그러잖아요. 어떤 구조냐? 지금부터 얘기 드려볼게요. 보세요. 아메이 원리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소비자예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필품을 사려면 공장 가서 바로 못 사요. 중간에 유통과 광고를 거쳐야 되는데 이 유통과 광고가 많으면 소비자에게 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요. 그래서 66년 전에 이 유통과 광고를 없앤 회사가 아메이예요. 중간 유통과 광고를 없앴으니까 뭐가 남아요? 돈이 남아요. 남는 돈으로 어떻게 했냐? 원가를 높였어요. 원가 높이니까 뭐가 좋아져요? 품질이 좋아져요. 이건 소비자한테 득이에요, 손해예요? 득이에요. 자, 이런 걸 그대로 소비자한테 합리적 가격에 드려요. 중간 유통이 없으니까. 비싸게 받지 않는다고요. 합리적 가격에 드립니다. 합리적 가격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써보면 알죠. 그러니까 써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쓰던 거 먹던 거 입던 거 바라던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3개월 이내는 돈 다 내드리겠대요. 손해볼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소비자들이 써보고 좋으면 반품하지 않고 쓰겠죠. 써보고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반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써보시고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불합리하다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반품하라는 거죠. 요 제도를 갖고 있어요, 아메이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100% 만족 보증 제도. 자, 이렇게 팔면 소비자는 좋은데 회사는 안 좋아요. 왜? 사람들이 몰라. 마케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메이도 마케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 이제 여기서부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냐? 이걸 소비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아메이 제품 써보고 좋은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소비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여러분이 써보고 좋은 거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연결하고 공유해 달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아메이가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고요. 원래는 공장이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회를? 광고회사나 광고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생각을 가졌던 창업자께서 이걸 누구와 나누기로 한 거죠. 이 기회를 소비자와 나누기로 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 구조를 사는데 돈이 든다고요. 근데 아메이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제품 써주시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짜서 여러분이 돈을 버시라고요. 구조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여러분의 기회를 나누었던 거죠.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를 35% 정도 모아놨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는 여러분의 노력의 양에 따라서 돈을 돌려주겠대요. 이게 얼마냐 하면 한국 하면 1년 매출이 1조 2천억 원. 약 35%를 모아놨으니 4천억 정도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순으로요. 적게는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까지요. 이런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고요. 공장이 직접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직접 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조 이해되세요? 원래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 구조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공장과 광고업자와 유통업자였어요. 소비자는 돈 버는 게 아니었어요. 이 구조에서는. 근데 아메이라는 플랫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플랫폼의 회사가 이 구조 속에서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납득가세요?
이 구조를 우리에게 어떻게 줬다고요? 공짜로 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구조를 보고도 네가 떼다가 파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예,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아메이 ABO는 1번, 아메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생필품을 잘 만드는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떼다가 소비자들한테 딜리버리 하면서 파는 사람이다. 1번. 2번, 아메이라는 물건 잘 만드는 공장과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다. 2번. 어디에 해당될까요? 2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1번처럼 보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메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번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연결자입니다. 연결자. 요즘은 현대는 연결의 시대죠. 연결하는 회사들이 돈 다 버는 거 아니에요? 예, 쿠팡, 유튜브,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 뭐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 그 박용우 작가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결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결국 이들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음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 배달 음식은 뭐 하는 거예요?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죠. 이 연결의 양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정해져요. 플랫폼은. 예. 일반적인 구조는요. 예. 일반 사회의 구조, 즉 플랫폼은 연결의 양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정해진다고요. 이 연결의 양에 맞춰서 기업의 가치는 5조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연결 많이 시키는 회사 있죠. 어디예요? 카카오요. 카카오는 얼마요? 훨씬 더 많은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30조예요. 결국 연결이잖아요, 연결. 자, 근데 저 연결에서 오로지 연결은 누구만 하냐면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만 해요. 이게 이해돼서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일반 구조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짜장면 사장님이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면 우리가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손님 여기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주문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바로 전화하시면 우리가 2,000원 깎아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 전화를 하겠죠. 예, 맛있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배달의 민족에다가 통보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신고 포상금이라고 10,000원이 주어져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게요? 그 짜장면집은 여기서 퇴출.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중간에 연결은 나만 해야지 왜 네가 너희들끼리 중간에. 그럼 배달의 민족이 돈을 못 벌잖아. 중간에 따로 연결을 하면. 그죠? 따로 연결하는 구조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세요? 연결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차이점이라고. 아메이 똑같은 거죠. 보세요. 아메이는요. 생필품 만드는 공장이랑 아메이라는 공장이랑 소비자를 연결하는 회사인데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있는다고요. 아메이는 중간에 안 있고 싶어 해요. 이 기회를 누구한테 주고 싶어 했냐면 소비자들한테 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빠졌어요. 만들기만 잘하겠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 안 만드니까 중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카카오도 안 만드니까 중간에 있어야 되고요. 아메이는 만드는 회사니까 만드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누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해주는 사람. 이 연결해주는 사람을 누굴 세웠냐?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소비자에게. 여러분과 나요. 요 그림 이해되세요? 그럼 자 보세요. 중간에 연결하는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고 돈 다 벌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돈 누가 벌어요? 우리가 벌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버냐고요? 아메이는 생산회사예요. 제품 원가에 자기들 이익 다 들어있어요. 이게 납득이 가세요? 네, 그래서 연결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아메이라는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연결한 이 친구가 자기도 써보고 좋으니까 연결하고 싶대.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장려한다, 장려. 예. 네. 저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그 돈이니까. 예. 이게 차이점이라고. 우리는요, 써보고 좋은 거 여러분 또 자랑하시라고요. 저분이 써보고 좋아요. 또 자랑하시라고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플랫폼이자 누구에게나 플랫폼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회사가 우리에게 줬고 우리도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66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요게 납득하면 아메리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 박용우 작가가 말했던 그 구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납득이 가시나요? 그죠. 그러니까요. 결국요,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죠. 자본주의는 누군가 돈 쓰면 누가 돈 벌어요. 누가 돈 써요? 소비자가 돈 쓰고. 누가 돈 벌어요? 유통업자, 생산업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게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소비자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서. 뭐 때문에요? 인터넷의 발달과 SNS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이 자기들도 써보고 좋은 소비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리면서 공유하고 연결해서 소득을 버는 시대가 된 거라고요. 납득 가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인플루언서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비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도 이런 플랫폼이 없었으면 돈 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게 생기고 SNS란 게 생기고 인터넷이란 게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도 아메라는 회사는 이런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무료로 나눠줘서 기회를 만들어준 플랫폼이었던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7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소비가 뭐다? 직업이다. 무엇 때문에? 플랫폼이란 게 생기면서 우리도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인정?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짜느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회원가입을 했어요. 추천인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아멘은 이 추천, 연결을 받아야 되죠. 연결. 이게 중요해요. 이 연결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구조를 짜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약도 써보고 샴푸도 써보고 생필품을 바꿔 써보는 거예요. 자, 살 때 나한테 아이디, 추천인 아이디를 준 그 친구한테 물건을 사나요? 아메에서 사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는 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는 아메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연결과 공유를 하는 거죠. 치약 써보고 샴푸 써보고 비누 써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비 경험이 생겨요. 맞나요? 어쨌든 이 소비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에도 점수가 쌓여서 아메이 모든 제품에는 점수가 있죠. 아메이 본사에서 만드는 제품들 같으면 60% 정도 점수가 쌓여요. 만원짜리 같으면 6,000점, 2만원짜리 같으면 12,000점. 이 점수를 모아서 20만 점이 되면 포인트 몇 프로 이렇게 3% 해가지고 돈을 드리는데 20만 점 정도 모이려면 점수가 60% 잡아준다 그랬으니까 돈으로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도 돼요. 요거를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헷갈리시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자, 20만 점, 2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3% 6천 원 통장에 들어가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6천 원 받았어요. 자, 6천 원 6천 대로 받았는데 나한테 뭐가 생겨 있어요, 지금? 소비 경험이 생겨 있어요. 만약에 이 소비 경험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반품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소비 경험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죠.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한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A가 언니 그래? 그럼 나도 한 가입해서 써볼까? 언니 여기 추천인 아이디느라 그러는데 언니 거 줘. 이렇게 받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A는 물건을 여러분한테 삽니까? 아메에 삽니까? 계속 말합니다. 아메에 사는 겁니다. B도 역시나 회원가입을 했어요. 여러분의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서 자기 필요한 제품을 아메에 쓰기 시작했어요. 자, 각자 이제 A도 20만 원, B도 20만 원, 여러분도 20만 원, 여러분한테 아메를 알려준 사람 우리 스폰서라 불러요. 스폰서도 20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저렇게 4명이 아메 제품을 썼어요. 서로 간에 물건 사고 판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물건은 다 누가 팔았어요? 아메에서 팔고 우리는 아메에 사는 거예요. 자, 4명이 각자 20만 원씩 썼으니까 저게 만약에 이마트 홈플러스 같으면 4명이 맞는 포인트가 같다 다르다 같겠죠. 근데 아메에서 달라져요. 아메에는 포인트를 2가지 잡아줘요. 이게 구조를 짜는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내가 구조를 짜면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거는 내 점수로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내가 돈도 들이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낸 적도 없는데 창업 비용을 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이 구조에 대한 혜택을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A, B는 자기가 쓴 거밖에 없으니까 20만 점씩 쌓여요. 맞나요? 맞죠? 20만 점. 점수 2개 잡아준다 그랬죠? 내가 소비한 점수, 그리고 내가 연결하고 공유한 사람이 쓴 점수 같이 잡아주니까 A, B는 20만 점. 자, 여러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으면 이 파란색 U가 나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 쓴 거 얼마? 20만 원. 내가 알린 사람이 2명이 쓴 거 얼마? 40만 원. 합치니까 몇 점이 돼요? 60만 점. 스폰서는 다 합쳐주니까 몇 점? 80만 점. 점수가 다르죠. 점수가 다르니까 4명이 받는 캐시백이 다르게 받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저 위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저런 걸 물어보지? 당연히 위에 아니야. 점수 제일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예,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위에 사람이 다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 사면 네가 득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개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아메이는. 예. 자,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점수가 제일 많은 스폰서가 수입이 제일 많지 않아요.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주는 원리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착순 아니고 무슨 순?
노력순. 두 번째는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드려요. 그럼 이 4명 중에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A, B. 맞나요? 자, 볼게요. A, B 얼마예요? 아까 해봤잖아. 얼마 받아요? 6,000원 받아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중요해요. 불만이 없어야 돼요. 20만 원 쓰는데 품질도 좋고 6,000원도 주네. 땡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는 그 다음 몇 점? 60만. 여러분은 몇 점? 60만 점. 60만 점에 요 왼쪽 표하면 얼마 받아요? 60만 원. 60만 원이면 몇 프로 받는다고 써있죠? 예, 6% 받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36,000원. 자, 여기서 잠깐. 60만 점 혼자 했나요? 3명이 같이 했나요? 그러니까요. 아멘은요, 이 3명이 했으니까 3명이 나누어 가진다는 원리예요. 3명이 나눠 가져 볼게요. 36,000원 나누기 3하면 얼마예요? 12,000원. 요렇게 나눠 가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무슨 순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노력순. 그러면 36,000원 노력순으로 나누려면 2명이 이미 6,000원, 12,000원 받아갔잖아요. 그럼 이 두 명 걸 빼줘 볼게요. 12,000원 빼주면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누구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되는 거예요. 내 보너스. 신기하죠? 그럼 이제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는 점수가 몇 점이냐? 80만 점이에요. 왼쪽 표현 몇 프로 받아요? 아직 120만 점 안 되니까 6% 받아요. 68, 48,000원이 남았어요. 48,000원도 나눠줄 사람 3명 거 빼주면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이 36,000원 빼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12,000원 남아요. 이게 스폰서 보너스. 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제일 많아요. 왜 내가 제일 많아요? 요것만 해결되면 아메이에 대한 가졌던 고정관념의 한 절반 이상은 해결될 거예요. 스폰서는 몇 명한테 연결했어요? 1명. 나는 몇 명한테 연결했죠? 2명. 누가 연결 더 많이 했어요? 노력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나요. 만약에 A가 연결을 더 많이 시켰다. 보너스 누가 더 많아요? A. 이해되세요? 예, 이게 먼저 했다고 돈 많이 버는 방식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수입에 역전이 생기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을 뭐라 그러느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요런 방식의 소득을 인적 자산소득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박용호 작가가 말한 구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 플랫폼은 뭘로 번다? 인적 자산소득으로 돈을 번다.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유튜브 오래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구독자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 당연하죠. 예.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일찍 시작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팔로우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팔로우. 아메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연결 많이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다 똑같은 원리를 따라요. 먼저 한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그래서 처음엔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엔 수입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죠. 뭐 내가 시작한다고 누구 친구나 가족에게 찾아가면, 아메 하다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너 형도 했고, 너 삼촌도 했고, 막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아니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유튜브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메 하다 그만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블로그 하다 그만둔 사람이 많을까요? 아메 하다 그만둔 사람이 많을까요? 블로그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인적 자산 소득이란 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 인적 자산 소득 구조를 더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명한테 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늘려가는 거예요. 3명한테 얘기했는데 이 3명이 각각 한 자기 집에 바꿔 쓰고 3%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체 연결된 사람들이 소비한 점수가 120만 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영업이 아니고 판매가 아닌 게 판매자들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모여 있냐 하면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파는 걸 잘해요? 쓰는 걸 잘하세요? 여러분들 모기채 5개만 여기 갖다 팔라고 내보내면 하루 종일 팔아도 못 파는 사람 많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 카드에다가 1억 넣어놓고 저 현대백화점 가서 쓰라 그러면 1시간 만에 쓰고 올 사람 천지예요, 여기다. 그죠? 우리는 훨씬 소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워요, 아메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 이상 되는 사람이 3명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총 점수가 소비액이 120만 점이 넘어가면 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월소득이 15만에서 20만 정도 돼요. 네, 축하한다고 매달 샘플 키트도 드려요. 자랑할 때 쓰시라고요. 3가정 정도만 아메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우리 집에 쓰는 생필품들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이게요. 여러분이 알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알린 사람 10명도 안 되죠. 내가 알린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5인데 요 사람이 2명한테 알리고 요 사람이 1명한테 알렸으니까 나는 내가 다 10명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10명 정도 생기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오빠, 형,
나도 그러면 15만 원 벌 수 있는겨? 이래 물어요. 그런겨? 이래 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니는 못한다. 그러실래요? 나만 할래요? 아니잖아요. 너도 아메이 한번 공부해봐. 제품 바꿔 쓰고 있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바꿔 쓰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연결하는 법을 여기 나와서 배우면 돼. 혼자는 못해. 여기 나와서 배워봐.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배우다 보면 너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나도 해? 해봐? 하면서 자기도 3명한테 알려서 9%가 돼서 15만 원 받는 사람이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이 커져가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9%, 이 친구는 6%, 이 친구도 6%,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6% 이상 되는 사람이 3명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총 점수가 400만 점이 넘어가면 날 브론즈 빌더라 그러고요. 원래 받는 보너스에서, 죄송해요. 30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드려요. 얼마요? 30만 원. 30만 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으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돼요. 괜찮지 않아요? 100만 원이요. 이 100만 원이 여러분들 노동소득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자산소득으로 나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 하면 정기예금 4억 원 이자요. 3, 4만 구독자 유튜버의 수익이에요. 약 3억 원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하고 비슷해져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가치가 얼마짜리가 된다고요? 3억 원짜리 가치를 가지는 거죠. 유튜버에서 돈 나오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고 싶잖아요. 틱톡으로 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 봐 드릴게요. 유튜버로 100만 원을 벌려면 월요 구독자가 최소한 3, 4만 원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메이 브론즈 빌더 정도로 100만 원을 만드는 구조를 짜려면 이 구조 안에 있는 회원수가 약 3,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몇 배의 차이가 나요 도대체? 1000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훨씬 쉽다는 거죠. 인적 자산소득은 결국 회원수나 팔로워 수로 결판이 나는데 유튜브로, 틱톡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시려고 하면 너무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는 아메이로는요 30명에서 40명, 즉 다른 플랫폼에서 모아야 되는 인적 자원보다 1000분의 1만 모아도 그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수입은, 이 네트워크는 확장성을 가져요. 써보고 좋은 걸 자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걸리냐고요? 아메이 통계상은 6개월에서 1년요. 빠른 사람은 3개월이다 하고요. 늦은 사람은 1년 반, 2년도 걸리는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괜찮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알린 이분들도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400만 점이 다 넘어갔으면 내가 1000만 점이 넘잖아요. 나를 통해서 1000만 점이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나를요 실버 프로에서 오늘도 보실 거예요. SP라 그러고요. 한 달에 1000만 점 정도가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수입이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늘어요. 월소득이 한 250만 원도 되고요. 이 그림이 1000만 점이 1년에 한 번 넘어갔다. SP 실버 프로에서 1년에 3번 넘어갔다. GP 골드 프로에서 1년에 6번이 넘어갔다. 그런 사람을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1년 12달 1000만 점이 안정적으로 이제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1100만 점, 1000만 점, 1200만 점, 1150만 점, 1000만 점, 1100만 이렇게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1년 12달 1000만 점이 항상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요. 매달 받는 거 말고 연말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700만 원까지 연말 보너스를 또 드려요. 합치면 연 수입이 한 5천 정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조를 잘 만들었더니만 거기서 연 수입이 5천 정도, 월 한 3, 400 정도가 나온다. 연말 보너스를 땡겨서 월소득으로 가정하면 300만 원 이상이 월소득으로 나오는 자산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금 받는 일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뭐가 생기셨냐 하면 안전장치가 생긴 거예요. 삶의 안전장치.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직에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수입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꿈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소득을 만들어가는 게임인 거예요. 아메이즈.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요.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매달 평생 증가, 자식에게 상속까지 되면서 나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행들을 매년 다니죠. 자, 내가 플래티늄이 됐듯이 내가 알린 2명의 사람도 플래티늄으로 잘 도와드리면 여러분의 사파이어라 그러고 연수입이 6천에서 8천 정도 돼요. 여러분이 알린 B는 여러분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3명에게 알려서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에메랄드라 그러고요. 연 8천에서 1억 2천. 아메에서는 가난하고 이별하는 핀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가난해서 빨리 에메랄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강의에서 듣자마자 나는 무조건 에메랄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는 해에 에메랄드가 되더라고. 그게 28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C는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C를 가장 늦게 시작한 C가 가장 성공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연수입 1억 5천에서 2억. 자,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를 밟아서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의 수입도 늘려갈 때 내 수입이 느는 방식인 거죠. 일반 사회에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윈윈, 상생, 협업력.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런 여행들, 좀 럭셔리한 여행을 더 다녀요. 저희는 이제 포르투갈에 포르투 4월 달에 가라고 이제 벌써부터 안내장이 날라와서 신청하라고 그러고요. 내년엔 어디 가냐 하면 체코 프라하를 갑니다. 이런 고급 여행들을 부부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매년 여행이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하더라고요. 그런 행복감을 매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게 회사고요. 자, 끝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그래봐야 저기입니다. 중간이죠. 더 많은 핀들이 있는데 더 많은 핀이 올라갈수록 한 칸에 1억씩 수입이 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수입이 느냐 하면 내가 알린 사람들의 핀이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저렇게 점수를 줘요. 저기 보시면 파운드 플래티넘 1점. 나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 저 10단계 미치든 20단계 미치든 상관없이 저렇게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저런 핀이 되시면 점수를 받아서 저 점수를 더해서 10점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 25점 되면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면 10억 이상이 되고 연수입. 예, 저는 현재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도전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한 5분 만에 6,000원부터 10억까지 왔는데 내 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오늘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 구조요, 구조. 부자들이 만든다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아둥바둥하고 부자들은 구조를 만드는데 신경을 쓴다 그랬어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지 보세요. 없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고 그 구조를 얻을 수가 없는데요. 아메에서는 그 구조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린다고요.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구조가 맞는지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돈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이걸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경제권을 진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그렇게 누군가에서 좌지우지되는 미래는 아니실 거예요. 맞나요? 그렇다면 그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에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준비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한번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에 앉아 계신 수많은 다이아몬드 이상 사람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아메이가 여러분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